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2일 정석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곧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다시 반등을 했죠. 자, 반등을 하면서 2월 고점에 다시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죠. 자, 편차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2월 고점과 편차가 별로 없는 상태인데 급등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서서히 반등하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었던 흐름입니다.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에 잘 버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추가 반등이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대 업종 중에서 3개 업종이 좋았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철강금속을 제외하고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렇게 좋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당연히 지수가 더 반등할 수 있겠죠.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고점 돌파 지속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3월 고점을 넘어선 상태라서 상당히 강해 보이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제약업종이 확실한 강세를 보이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승세 정도의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일단 코스피 지수는 오늘 반등이 나왔죠. 2월 고점과 괴리감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지금 다 가셨어요. 거의 지금 8포인트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설 수는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흐름 자체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봐야 될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4대 업종이 좋았었어요. 자, 화학, 철강금속이 조금 좋지 않았었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죠. 운송장비, 전기전자, 특히 전기전자가 좋기 때문에 흐름이 강하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 고점을 넘어섰죠. 넘어서서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제약업종이 아직 확실한 강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제약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건 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제약업종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닥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코스피가 버티거나 더 반등해야 코스닥도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는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자, 수급을 보실까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또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해외 증시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면은 오늘 장중에 중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한국 시장도 반등을 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가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 흐름에 힘입어서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수급 흐름을 자, 외국인들의 수급을 시간대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쭉 매수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자, 11시 19분, 18분 이 정도의 고점을 자, 수급의 고점을 기록하고 쭉 빠졌죠. 그래서 선물을 놓고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와야 맞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반등이 역시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중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한국 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분봉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분봉을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초반에 하락하고 자,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나왔죠. 이 정도는 한국 시장 자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10시 반 이후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자, 고점이 11시 14분 정도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이다가 자, 12시, 1시 가까이 돼서 그 이후에 조금씩 반등했고 장막판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중국 시장을 보면은 초반에 상승세가 조금 나왔어요. 자, 10시 13분 정도까지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11시 13분 거의 그 고점을 찍었던 것과 비슷하죠. 그 이후에 쭉 빠지면서 하락했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2시
자, 보시면은 2시 18분이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3시 20분 정도 그 이후에 또 중국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요. 한국 시장도 보시면은 막판에 3시 이후에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건 중국 시장의 영향도 조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으로는 장 막판의 흐름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지가 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오늘도 역시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뭐 좋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죠. 전기전자 쪽에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지수가 반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 보시면은 수급적인 흐름이 괜찮았었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수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 중국 시장이 도와줬다.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가 좋았었고요. 대형주가 버텨주면서 반등이 좀 나왔어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막판에 이 그 중간에 반등이 나온 흐름은 대형주들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대형주들도 흐름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지수가 반등한 흐름입니다. 자, 어쨌든 지수 자체는 다시 좀 기술적으로는 강한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해외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사항을 보면은요. 운수창고 업종이 강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 최근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쪽의 흐름이 괜찮죠. 그래서 뭐 좋지 않은 이슈들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조정받으면 단기 매매가 가능한 흐름이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은 자, 첫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흐름이 괜찮아요. 지수가 다운될 때 같이 다운됐다가 서서히 반등이 나왔었죠.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 증가 이런 기대감으로 화장품주들이 반등이 나왔죠. 사실 그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약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버티니까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섞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하게 반등할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이미 꺾였기 때문에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홀딩했다가 조금 더 가면은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세 자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흐름이 나왔죠. 조양호 회장 사망 이후에 뭐 여러가지 그 이슈로 반등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석투자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고점을 뚫더라도 사실 여기에서 뭐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고요. 한국 시장이 특별히 갈 만한 흐름도 아닙니다. 해외 증시와 비교해서 현재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지금 가격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강하게 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해외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 정도 흐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해외 증시가 강했던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적당히 버티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강한 상승세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해외 증시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급 이 정도만 보셔도 무난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2019년 4월 12일 정석투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